안녕하세요. 12년차 조세 전문 변호사 허진영입니다. 부모 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온다. 다른 유튜브를 보시면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이 얘긴 상속세 계산 방법을 이해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속세 계산 방법을 매우 알기 쉽게 설명드릴 텐데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너무나 중요한 절세 꿀팁도 들어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은 재, 공, 표, 율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상속재산, 상속공제, 과세표준, 상속세율 바로 이 네 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 남기신 부모님 소유의 재산, 즉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세표준 금액의 상속세 세율을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이렇게 각 구간별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상속공제액은 주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말합니다. 일괄공제는 자녀들이 있어야 되고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죠.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라는 말의 숨겨진 의미는 보통 상속재산이 10억 원일 때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 이렇게 10억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들어맞으려면 상속재산 가액과 상속공제액이 정확히 계산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세법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하면 가산세까지 붙어서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상속재산 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상속공제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상속재산 가액에 대해 살펴보면 대부분 상속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만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법적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생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는 사망 나시 남겨진 재산이 아닌데도 법령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전증여, 추정상속, 간주상속 이 세 가지가 바로 그것인데요. 첫 번째는 사전증여로 피상속인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일 상속인이 아닌 자, 대표적으로 사위, 며느리,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만 합산됩니다. 두 번째는 추정상속인데요.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2년 또는 1년 이내에 현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요. 이때 처분의 경우는 처분대금의 수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처분일이 사망일 전 1년 이내로 볼 것인지 2년 이내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추정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사망이 1년 전에 부모님 소유 아파트를 3억 원으로 매도하였고 그 잔금을 부모님 사망일 1년 전에 자녀가 직접 수령했다면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이 5억 이상이 아니어서 상속으로 추정되지 않는 것인데 그 잔금을 1년 이내에 수령했다면 처분 금액이 2억 원 이상이므로 상속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는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상속인이 직접 증명해야 되고 만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다시 예를 들어 상속인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6억 원일 경우 6억 원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은 아니고 6억 원의 20%인 1억 2천만 원과 기준금액 2억 원 중 적은 금액인 1억 2천만 원을 차감한 4억 8천만 원에 대해서만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임종이 임박할 때 2억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발생하는 간주상속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퇴직금, 보험금, 연금, 신탁재산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되는데요. 다만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받는 모든 연금이나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의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한 보험계약에 의해서 상속인이 받는 것만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 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사망 당시에 남아있는 재산이 아니어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재산 항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공제에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이외에도 장애인 공제 등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괄공제를 설명하기에 앞서 상속공제에는 상속인이 있으면 일단 2억 원을 공제해주는 기초공제와 피상속인이 부양가족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가 있는데요.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이를 묶어서 5억 원까지를 공제할 수 있는데 이를 일괄공제라고 합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가족 구성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단 피상속인에게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계시지 않아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상속세 절세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 공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배우자 공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피상속인 배우자가 살아 있어야 하고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법률혼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 혜택은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내조의 공을 평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가 단 한 푼도 상속받지 않더라도 심지어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배우자 몫의 상속재산 분할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5억 원은 무조건 공제를 해준다는 것인데요. 만약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면 배우자의 법적 상속분을 한도로 해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5억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분할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5개월 이내에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사건에서 가족 간의 불화로 15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30억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은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판례도 다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법적 상속분은 피상속인 사망 일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 상속 포기자가 있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 여기서 법정 상속 지분이란 쉽게 말해 민법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는 몫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배우자는 1.5, 자녀는 1 이렇게 비율이 1.5 대 1로 민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20억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의 법적 상속 지분 가액은 20억 곱하기 3.5분의 1.5, 약 8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우자의 법적 상속분이 8억 5천만 원인 상황에서 배우자가 한 푼도 상속받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5억 원은 공제받을 수 있고요. 배우자가 상속재산 20억 중 실제로 7억 원을 상속받았다면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과 법정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때는 배우자 공제로 7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는 경우에는 20억에서 10억 원을 공제받아 차감되고 남은 나머지 10억 원에 대한 상속세 2억 3,280만 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요. 배우자가 7억 원을 상속받았으면 추가로 2억 원을 더 공제받게 되어 8억 원에 대한 상속세 1억 7,460만 원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는 경우와 7억 원을 상속받은 경우가 5,820만 원이나 차이가 나죠. 따라서 배우자 공제는 일단 많이 받고 보는 것이 상속세에서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할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어차피 어머니께서 상속받은 재산도 다시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금관리 차원에서 타이밍의 문제도 있고 일단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낼 필요는 또 없기 때문에 우선은 어머니 몫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신고를 하셔서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아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사안에서 상속세를 설계하자면 배우자가 상속받기로 한 부분은 연내납세 의무인 전체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배우자가 법적 상속분에서 상속을 받지 않는 부분은 자녀들이 상속받아서 각자의 생전증여세를 납부하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외에 상속세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부모님 임종이 임박할 때 2억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계산의 기본이 되는 상속재산과 상속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거기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재산 얼마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알고 계신다면 상속세는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상속세 계산에 대한 큰 그림을 직접 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세금 어려울 땐 허진영 변호사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상속 관련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